안녕하십니까,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여우누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우누이 이야기 아십니까? 전래 동화입니다. 옛날 옛적에 아들만 셋 있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예쁜 딸을 갖고 싶어서 성황당에서 빌었습니다. 그때 꼬리 9 달린 여우가 엿들었습니다. 결국 예쁜 딸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날마다 외양간 소가 한 마리씩 죽어가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첫째, 둘째 아들에게 지켜보라고 했는데 조느라고 지켜보지 못했죠. 셋째 아들은 눈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딸이 외양간으로 들어오더니 공중제비를 돌아서 여우로 변신을 하더니 속공무니에서 손을 넣어서 간을 빼먹는 겁니다. 이걸 다음날 아버지에게 일렀더니 아버지가 딸을 시샘한다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절에 가서 살다가 가족이 보고 싶어서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위험할 때 쓰라고 3가지 색깔의 병을 주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가족은 한 명도 없고 여동생 혼자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오라버니 밥 지어주겠다고 방으로 밀어 넣었는데 얼른 도망 나왔죠. 근데 이 여동생이 구미호로 변해서 쫓아와서 먼저 하얀 병을 던졌더니 가시덤불이 돼서 여우를 가둬놨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쫓아와가지고 이번엔 파란 병을 던졌더니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에 빠진 여우가 또 다시 살아서 쫓아와가지고 이번에는 빨간 병을 던졌더니 불바다가 돼서 타 죽고 셋째는 무사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우누이 이야기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닮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6월 11일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6월 24일 여야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중요한 국면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대선 개입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하나의 실체, 규명해야 될 의혹으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4일 그날 국정원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합니다. 이것으로 또 다시 상황이 바뀝니다. 여권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역공을 시작하면서 국면 전환 뒤집기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대선 개입 문제와 NLL 회의록 공개 2개의 의제가 대립하는 상황이 되면서 NLL 의제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말하자면 첫 번째 하얀 병을 던진 게 됩니다. 그럼 이 여우누이는 왜 죽었을까요? 8월 말로 넘어가면은 새누리당이 합의와 달리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지지부지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장애투쟁에 나서게 되고 김한길 대표는 노숙투쟁을 하면서 대여투쟁 열기가 매우 높아져 갑니다. 바로 이때 8월 28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다급해지자 두 번째 파란병을 던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대선 개입 문제, 정상회담 회의록, 통진당 사건 3개의 쟁점으로 늘어나면서 3개의 쟁점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3개의 쟁점 중에서 통진당 사건은 굉장히 강력한 카드고 다른 2개를 압도할 만한 겁니다. 결국 판뒤집기에 성공을 했고 종북머리도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박근혜 정부는 자기 뒤를 쫓아오는 여우누이를 죽였을까요? 박근혜 정부 살아났을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위기가 또 닥칩니다. 9월 13일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설 문제로 사퇴를 하고 9월 26일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영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발표합니다. 집권 세력 내 분란과 복지 후퇴로 여론 반발이 심각해지면서 정권의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정부가 세 번째 빨간 병을 던집니다. 10월 2일 검찰이 느닷없이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중간 수사 결과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내부 위기를 NLL 문제 쟁점으로 대체하고 그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10월 들어서도 대선 개입 시비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정의원 총리가 대리 해명했지만 오히려 비판을 더 많이 받았죠. 그러자 이때 그 10월 31일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다.
국가기관 공무원 단체, 공무원 개인의 그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준수토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보통 재발 방지 약속한 걸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대통령의 태도가 이제 변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역공이었던 겁니다. 대통령 발언의 초점은 국가기관의 중립이 아니라 그 뒷부분 공무원 단체 개인의 중립 준수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공로 전교조도 대선 개입했다. 이거를 수사해야 된다. 이것을 암시를 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그 뒤에 바로 했는데 정부에서 정공로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미리 국내에 시한폭탄을 장치해 놨다가 유럽 순방 중에 터뜨린 겁니다. 말하자면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국내에서 정공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가 이제는 정공로의 대선 개입 문제로 대체가 되고 두 쟁점이 다시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공로 문제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를 덮으려고 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여운우이가 죽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을 한번 봅시다. 국정원이 댓글 단 것 말고 트위터에서도 광범위하게 대선 개입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개입했다는 게 새로 드러났고 11월 4일에는 국정원이 댓글 알바를 고용했고 거기에 적지 않은 돈을 줬다는 것을 국정원이 스스로 시인하게 됩니다. 이제 대선 개입 공방이 이런 새로운 사실 때문에 더욱 악화가 됩니다. 이렇게 악화되어 온 과정에서 정부가 대응한 걸 보면은 처음에는 NLL 회의록 공개했죠. 그다음엔 통진당 사건을 발표를 했죠. 그다음엔 NLL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이제 정공로 대선 개입 문제로 이제 대선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맞불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공로 문제까지 던졌는데 대선 개입 문제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서 뒷덜미를 잡으려고 더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